한덕수 손해요. 콩밭 가는 소. 지금 퇴임사 문영배 이미선 헌법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덕수가 대행이 아니라 대선행 남이사 하면서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콩밭 가는 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네요. 네. 또 한덕수 얘기예요. 요것도 대행이 아니라 대선 해갖고 지금 제21대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입국 딱 한덕수 지금 심판을 봐야 되는 심판 복장이잖아요. 근데 선수로 뛸지 심판을 볼지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대선 관리해야 되는데 선수로 뛸까 말까 이것도 부도덕한 거지. 바지는 빨간색이네요. 아, 그러네. 다음에 이렇게 인물이 막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시체 같은 한덕수만 지금 나온 거야. 파 묻는 중 아니야? 파 묻는 중 아니야? 험한 것이 나왔네요. 험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가지를 썰어야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캐리커처가 있더라고요. 한번 봐봐요. 선물찍. 둘 다 색깔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골룸 아니야? 골룸? 자, 이게 이제 지금 한덕수가 욕을 먹는 지점이고 이따가 6시에는 김민석 의원 나와서 연일 총리 공고한 뭐 1인 시위. 정부 성가에서 지금 한덕수 때려잡고 있는 그 네. 이야기 따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윤석열 이야기인데요. 그 정광훈이 옆에 윤석열 가서 갖고 내가 이거 1호 당원인데 그 편하게 둘러봐. 지금 한덕수는 지금 저 나뭇잎 갖고 출마한다 안 한다 지금 재고 있고 정광훈이는 신당 창당 후원 계좌 띄웠어요. 이야. 나 진짜 근데 거기서 그 와. 집 팔아서 후원하라는 말은 진짜 와 어떻게 진짜 그렇게 인간이 뻔뻔하게 할 말이 아니야. 그거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저는 미친 짓 안 해요. 자, 정말- 우리도 신당 창당합시다. 정말 신당은 신당 청소하느라고 물 227톤 썼다. 그 이야기 수영장 있었다네. 아, 그래요? 관저에 수영장 있었대. 에이, 말도 안 돼. 아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이 수영장 안 물을 되는 맨날 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영장에서 뭐 작살로 물고기를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그랬나 때문에 보다. 수영장에 그거네. 물고기 풀어놓고 작사로 그러니까 잡는 근데 일이 됐나 수영장 때문이면 매달 그렇게 나왔어야지.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자 윤석열의 그림자죠. 국민의힘 경선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삼촌들이 즐겨 듣던 라디오 드라마가 그림자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김은수 의원님? 그때 그림자? 서유석 씨가 그림자라는 주제곡까지 불렀대. 네, 뭐 노래가 있었던 걸. 아, 좀 비싼 세대시군요. 네, 제가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할 때. 이때 LP판들 이렇게 돌리면서 자, 어차피 윤석열이 내란 수개가 지금 형사재판 받으러 왔는데 전 조만간 저 수의로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 도토리야. 도토리잖아. 가운데 있는 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것들이. 그러네. 유독 작은 도토리가 하나 보이네. 자, 이미 지나갔거든요. 자, 마이크들이 너무 멀어서 지금 오디오가 이상하다고. 소리가 왜 이상하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요게요. 이 다음에 이게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대만에 가면 저 풍등 날리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다 윤석열 윤돼지 사형이라고 띄웠다고. 정말 간절한 올리셨길래. 국민의 마음이네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꼭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풍등에 불 붙여가지고 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형이 제격이네. 김계리가 올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김계리가 그렇게 어려요? 나보다 나이 많은 것 같던데. 윤버지.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여기 이제 추미애 의원이 받아가지고 한번 그냥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윤버러지. 국어사전에는 밥버러지를 일은 하진 않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 하지. 그럼 윤버러지는 대통령 자격이 사라졌는데도 관저를 공짜로 이용하며 혈세만 축낸 사람이겠구나. 물버러지도 생겼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물을 228톤이나 마구 축낸 사람이겠지. 윤버지가 윤버러지의 준말일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북한 체제를 혐오하면서 윤아버지라고 하지는 않겠지. 극히 우수한 사람들은 어떤 국어사전을 볼까. 영어도 자주 틀리던데 비카멘 스트롱이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비카멘 쉐임풀이 맞겠지. 예. 극히 우수한 사람들 극우. 아이고 제대로 깠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자,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재명, 국민의힘도 이재명 해가지고 이재명.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이러고 있는데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 딱 천막을 뜯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저 영상 재밌었어요. 자, 서방 세계에서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말 그 경선에서 이게 지금 1.5배속으로 돌린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제일 감동받았다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경제력 10위, 군사력 5위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 무혈혁명으로 무도한 권력을 두 번이나 몰아낸 모범적 민주국가입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의 나라 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주인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 민주당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멋있어. 이런 표현 좀 거시기하긴 한데 개 멋있어.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한 명의 후보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연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 네. 그 굉장히 맞아요. 그냥 유명한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모범인 거죠.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시발스러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느꼈으니까 네. 한 명의 공직자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느낄 차례죠. 근데 온라인상에서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전당대회 복원한 후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왜 이재명이 저 자리에 있는지가 기적 같다. 그는 맨 땅에서 홀로 빌린 돈으로 변호사를 개업했고 인권 변호사로 시작했다. 누가 그를 이끌었는가? 아무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시민과 함께 싸웠고 드디어 정계에 입문했다. 누구의 권유가 아닌 토호들과의 싸움을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 그 길이 그의 험난한 경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천재적인 행정력으로 하나씩 거미줄처럼 얽힌 난마의 고비들을 넘어왔다. 그는 받은 것 없는 제도권에서 오로지 공적인 마인드로 점차적으로 거듭났다. 그의 길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성숙하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수많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도전으로 또한 민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되어 왔기에 가능했던 지금의 저 자리. 난 이재명이 더 거듭나 이 나라의 아니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가 철저한 공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 느낀 순간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토호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부동산을 다시 공부했다는 걸 알고 나서이다. 그 누구의 자원도, 그 누구의 지원도, 그 누구의 끌어줌도 없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저 자리에서 포효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적이다. 나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로의 최상을 본다. 정치인을 호불호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아니 깨어난 시민은 그래야 한다. 누가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줄 것인가? 이 시대를 뚫고 거대한 대국들의 쓰나미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작금의 민생과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낼 것이다. 실용과 실천의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이재명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거듭 믿고 또 응원한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재명에게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자. 영남의 민중들이여 부디 깨어나 스스로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한번 깨어나 일어나 보세. 예, 진짜 감동적이어서 이게 온라인을 달궜던 바로 그런 댓글이고요. 자, 베팅 사이트 플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대통령 이재명 지금 76% 베팅 사이트에서 올라온 것은 이준석이 5%예요. 네, 그러네요. 외국인들 보기에도 딱 지금 절판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잔잔하게 잠깐만요. 잔잔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김경수 후보가 내란 그 말미 경선 초반에 약간 0점을 못 잡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영남 그 경선을 할 때 굉장히 0점을 잘 잡았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피차이 광장에 함께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만들 수 있고 김동연 후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연설 시간이니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괜히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네. 맞아요. 경선이 나는 항상 그렇거든요. 경선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일하게 생각해봐봐. 아니면 안 돼 이걸로 이재명 그렇죠. 그리고 네. 대장동 구렁텅이까지 네. 집어넣은 네. 거 아니야. 나쁜 진짜 아우씨. 저런 자세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박쳐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한때는 김경수 미워했는데 최근에 김경수 보면 이번에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아이고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하겠다는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멀리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식할 때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죠. 자, 여기 새날 방송이니까 뭐 다른 방송 여기다가 칭찬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자, 가장 훌륭한 방송 누굽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새날 댓글창에 막 김호중. 유공 뭐 이런 거 하지 마. 기분 나빠. 자, 감옥에 있는 조국 대표도 이런 서신을 보냈다 그러죠.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 여기 관련해 갖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 안 내잖아요. 근데 뭐 저 무슨 선거에 자리를 달라 했다 뭐 했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던가요. 결국 조국 혁신당에서는 결정된 바 하나도 없다. 그냥 무조건 도와라. 우리 후보라고 생각하고 도와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이미 갈라치기가 중간에서 했지만 지금 정리 깨끗하게 해주신 네. 겁니다. 다음에 강의원 의원 이 이름 참 이거 한번 읽어봐요. 관건은 호남 투표율을 올려야 합니다. 20대 대선 경선과 비교했을 때 영남권은 선거인단 수가 78,268명에서 10만 3,352명, 투표자 수 47,567명에서 73,255명, 투표율은 60.77%에서 70.88%. 자,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는 25,697표에서 66,526표, 득표율은 54.02%에서 90.81%가 됐습니다. 자, 충청권 선거인단수 76,623명에서 11만 1,863명이 됐고요. 투표자 수는 38,463명에서 64,730명이 됐습니다. 투표율은 50.20%에서 57.87%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득표수는 2만 1,047표에서 5만 7,057표가 되었고 득표율은 54.72%에서 88.15%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관건은 호남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이보다 더 나와 버려야 돼. 그렇죠. 와. 자, 그래서 김문수 의원의 네.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 또? 정말 무거워졌지, 부담이 지금. 갑니다. 네. 야, 호남 니들 뭐했냐? 김문수 뭐했냐 할 거 아니에요. 네. 95%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순천 가서 빨리 저기 당원들 만나서 독려해야 되는데 네, 하셔야겠네요. 오늘 그래도 새날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네, 많이 좀 투표율, 득표율 호남 꼭 90%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찌질이 폐잔병들 이야기 잠깐 가볼게요. 나경원 캠프 공동 조직 총괄 본부장 뭐 정양석 자문단의 김웅국 서민. 축하드립니다. 어울리네. 네, 아주 잘했네.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서민이나 김웅국이 똑똑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니 서민이 서울대 아니 석박사에서 나경원부터 이게 뭐 똑똑해 보이나 모자라 보이나 하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자, 이준석이 망언을 해갖고 논란이 됐죠. 주민센터를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헬스클럽 짓고 지하역에다가 주민센터 집어넣어야 된다 이건데 얘는 주민센터가요 무슨 서류 발급만 하는 곳인 줄 알아. 정신이 없어요. 계곡이나 팔아야지 이제는. 주민센터는 복지의 요람 같은 거.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노인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는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나는 주민센터 한 이름을 동사무소 나 다시 진짜 바꿨으면 너무 좋겠어. 못됐어요. 거기 가면 온갖 복지의 가장 천병으로 있는 게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준석이라는 자가 행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아예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네, 아예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청년들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 같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자동
그 자판기형 있잖아요. 네, 네, 발급하는 발급기. 거. 어. 그걸 그냥 해놓으면 돼요. 키오스크. 예. 야 근데 그 청년들 대부분이 구급고문 준비할 거다. 잘 생각해라. 근데 김문수가 또 고령층한테 무상버스 주장을 했어요. 네. 고령층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빈곤한 정치 철학이라고. 얘는 웃긴 게 쟤는 지금 이준석이는 지하철 무료하지 말자. 네. 그래서 지금 뭐 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타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문수 고령층의 무상버스 저거 있잖아요. 저 이재명 후보였으면 얘네들이 깠을 거야. 그렇죠. 지금 네. 주사일제 이런 4.5일. 거를 네. 망언이라고 해놓고 지들 공약에 지들 넣었잖아요. 공약에다 넣어놨잖아. 이 김문수는 저 김문수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아니고요. 저 공약은 그 김문수 발언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 지하철 65세 이상 무상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타나 안 타나 운행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타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동훈이 이제 그 홍준표가 했던 저 논란이 됐던 저 말 저건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 한동훈이가 차 안에서 라방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따라하는 거지. 여기 보면 댓글에 이게 있어요. 가발 틀어줬어요. 각도 맞춰주세요. 아니 저거를 정말 이재명 대표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새우깡도 먹고 하면서 되게 친근한 이미지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역겨워요. 그러니까 생닭 들고 쇼 한 번 했는데 네. 잘 안 되니까 새우깡 들고 하는 거야. 나 서민이야. 나 그러니까. 서민이야. 나 새우깡도 먹을 수 있어 하고 코스프레 새우깡 봉지 안에 손을 계속 넣어놓고 10분 있는 놈 처음 봤어요. 안 먹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먹는 사람이 꺼내서 먹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유, 싫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양양자가 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 그 찢어버리잖아요. 네. 양양자가 왜 국민의힘이 들어갔는지까지 보시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21년 7월 13일 날 보좌진 성범죄 은폐 회유 의혹 양양자 제명을 결정해요. 민주당이 제명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때도 저 지역 보좌관일 거예요. 그리고 친인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은폐하고 회유하려고 했었던 정황이 의혹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님 진짜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보통 사람들은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하다가 내가 성장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제한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일이에요. 지금 실제로 보면 가난했고 못 배웠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님은 이 가난했었다가 성공한 사람들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양양재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로 자기가 살아왔던 신분을 잊지 않고 여기에서 복지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전 국민적인 이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내고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저는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왜 웃어? 야, 너 오늘 생일이면 다야? 자, 이 다음 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 경선 토론을 재밌게 한다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와 개 저질.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재미가 있냐. 저게 딱 국힘 수준에 맞는 네, 아니. 눈높이 토론. 아니 지금 현생이 바퀴벌레던데 뭘 저런 걸 물어보고 있어? 어? 자, 근데 답변도 바뀌어요. 저 한동훈이는 바퀴벌레로 태어나고요. 이철우 나경원은 바퀴로 태어난다 그러고 홍준표는 답을 안 했어. 둘 다 싫대. 일단 자동차 바퀴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바퀴벌레라도 데려서 살아는 있는 거라서 저걸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등장하는 사회자도 좀 이상하고요. 네,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던데요. 네. 진짜.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저 임춘택 님이라고 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던 과학자 출신 현재 교수예요. 근데 최근에 청와대를 둘러봤대. 그러니까 요거 3일이면 청와대 입주 가능하다고 쫙 둘러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저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실제로 청와대에
현재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게 없답니다. 근데 보안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 아니 그거는 가봤어? 정말 있던 분이 3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가봐 좀. 가봐. 가본들 알 수가 있나 지금 보안 문제. 안 가보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용산 잠깐 들어갔다가 청와대 보수에서 쓰고 임기 중에 세종으로 가겠다 저는 이건데. 빨리 세종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보수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했는데 청와대 생활했던 분이 직접 가봤어. 다 뒤져본 거 여민관이고 뭐 본관이고 다 봤다는 거잖아요. 3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주말에 나왔던 KSO와의 여론조사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6.4%가 48.4보다 더 크네. 와. 지금은 진짜. 수정됐어요. 세종 이전 반대 36.4, 세종 시전 찬성 48.4. 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명태균의 SNS 홍준표 귀엽다. 정말 귀여워서 귀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귀여울 수도 있어요. 여기 이거잖아요. 오늘도 나온 보도죠. 홍준표 쪽 2만 9천여 명 당원 명부 빼돌려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활용. 명태균이 다 해준 거예요. 요거 말고 그거 있었지. 무소속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 입당할까요 말까요? 요거 저작해줬잖아. 귀엽다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당신 지금 뭐 지난주에 그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등도 나왔어요. 전화 면접에서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홍준표 쪽에게 지금 던지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많이 봤던 평행 이론이죠. 2016년과 2024년 평행 이론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당선,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뭐 올림픽. 북커상 한강 작가 수상, 뭐 요거 트럼프 당선, 뭐 박근혜 탄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콜드플레이가 드디어 주말에 왔어요. 진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와서 콜드플레이에 뼈 있는 농담. 내한할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 왜 사우스 코리아에 자기들이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는가. 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영국 밴드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얘들 악물도 좋고 굉장히 한 20년 됐는데 이번 공연에 BTS 진이 거기에 이제 우정 출연하는 그런 게 있었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직접 가보진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죠. 자, SBS 주말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댓글들 보면 진짜 수천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저 이현영 기자가 지금 주말 앵커가 됐는데 그렇죠. 됐는데 여기 보면 닦여요. 유명한 앵커님 오늘 짜장면이랑 짬뽕 중 어떤 거 먹어야 될까요? 추천해줘요. 전 오늘 중국집 갔다 왔는데 뭐 먹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점심 때 뭐 먹었니? 짜장면 짬뽕. 이현영 기자님 심우정이랑 그 따님 기획지도 해주세요. 점심 뭐 먹었는지 꼭 활짝 웃으시면서 해주세요. 권력 따위 무섭지 않은 참 기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거 오히려 이거 앵커보다 기자였던 것보다 조국 대표 집 앞에서 짜장면 먹었어요, 짬뽕 먹었어요. 그걸로 완전히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9시 메인 앵커로 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고고식님 푸나형 공부 많이 하셨는데 내가 옛날에 유명한 팝 DJ였어 이 양반아. 여러분과 함께 됐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자, 순천에서 김문수 씨가 보내오신 신청곡입니다. 이런 거 했었다고. 잘 자요. 네, 잘 자요. 자, 어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놓고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불러 외부에서 밥을 먹으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예외적인 기간 산정으로 구속을 시켜준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특혜 논란을 일으킨 재판부인 만큼 특혜 논란을 없애는 것도 해당 재판부의 몫입니다.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이 이제 푸른 수위를 입게 되는 걸로 사실은 내란이 어느 정도는 한 70% 수습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내란 특위 같은 걸로 다 젖어 놔야 되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 윤버지 해가지고 밖에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공해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재밌는 짤이었습니다.